여러분 모두 평안한 일요일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짜 2019년 2월 17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결국은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렇게 법정 소송까지 번지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여왔었던 트럼프, 이번에는 소송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러면은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다른 나라들도 함께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반면에 달러 올해 금리 인상 없다 비둘기 발언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그 반면에 금값은 올라가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비둘기 발언이 무엇이냐? 이는 바로 통화 완화주의자적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통화 당국자로부터 나온 소리라고 하고요. 이런 소리가 나오자마자 달러는 떨어지면서 달러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은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자, 다음 본격적인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이제 에리스X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이더리움 메커니즘 및 시장 피드백 요구에 대한 논평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해당 논평에서 에리스X는 이더리움 선물 계약의 규제 도입은 시장을 성숙하게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으로 써서 냈습니다. 왜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CFTC가 각 회사나 기관에 이더리움에 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서입니다. 미국 핀테크 기업 중에는 핀테크 for Good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회장이 장샤 오천, 중국 사람 이름 같죠? 아무튼 이분이 오늘 뉴욕 거래소에서 진행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중국 정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다.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400건의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호주인데, 이는 중국이 미래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투자 혹은 블록체인 기반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정부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ICO 금지부터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까지 중국 정부는 현재 투자자들을 블록체인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는커녕 장난하냐? 중국 자본이 이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아무래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중국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부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얄짤없죠? 마약 같은 거 하면 바로 그냥 사형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사기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것만큼은 조금 부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그것을 핑계로 이제 사람들을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밀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민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개발 중이라 그러죠. 그런 쪽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이제 전 세계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라이트코인 반감기 시간을 나타내는 카운트다운 표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171일 후에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46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5월이 되면은 1년 정도 남는다 그러죠. 그래서 5월이 됐을 때부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의 대중화 다시 한번 더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라쿠텐에서 다음 달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는데, 라쿠텐은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고 여기에는 라쿠텐 페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됐는데 다음 달 3월부터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일같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정신병자, 관심종자 혹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의 아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 외에는 다 사라질 것이다 혹은 비트코인도 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망발을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이번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2020년 6월부터 알트코인 퇴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창업자들이 도망을 치거나 감옥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모네로와 GKC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 이슈로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을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항상 선동을 하려다가 얼마 전에 또 결정적인 증거를 잡혀가지고 사기꾼으로 또 욕먹었죠. 이렇게 사이비 같은 사람도 일찌감치 비트코인을 사놨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돈이 좋긴 좋나 봅니다. 자, 그 다음 모나코인이 트위터 언급량 탑3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모나코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JP모건 온라인 서비스 일시 중단, JPM 코인 발표 다음날에 이렇게 JP모건 웹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앱이 다운됐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국의 메이저 은행이라고 해야겠죠. 웰스파고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그런 부분이 살짝 의심이 되는데, 곧 있으면 만약에 다른 메이저 은행도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국적 컨설팅 그룹 꽤 유명하죠. KPMG가 발표한 2018년 핀테크 사업 자금 조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세계 핀테크 산업에 유입된 자금은 1118억 달러로 2017년 동기 대비 508억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블록체인 분야에 조달된 자금은 45억 달러 규모로 2017년 48억보다는 조금 더 소폭 감소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대중화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바일 기프트 카드 업체 스위치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고, 다음 주부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네오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오가 이번에 미국 시애틀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전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엔지니어를 영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가 팀의 수장을 맡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상패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죠. 무슨 코인 상패한다, 상패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세계 최고의 거래소죠. 바이낸스에서 상패할 코인을 뽑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발팀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가. 두 번째는 팀이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의 수준과 퀄리티. 세 번째는 네트워크 및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 그리고 네 번째는 언론 및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다섯 번째, 바이낸스 측의 요구에 답변하는 정도. 그리고 또한 사기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상패할 코인들을 가려낸다라고 합니다. 상장이 되고 나서도 무한 경쟁입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잘려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 모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비트코인에 관해서 세금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들인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몰타, 다음은 덴마크, 그리고 아시아의 싱가폴, 그 다음에 유럽의 슬로베니아, 그리고 케이먼 아일랜드, 그리고 벨라루스, 또한 푸에토리코, 이런 나라들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VChain과 BMW에 관한 루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자동차로 유명한 BMW죠. 자, BMW와 VChain이 함께 일을 해서 BMW Verify Car 이라는 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개념 증명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VChain의 기술이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VChain에 관해서는 꽤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BMW의 차주는 이제 차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투명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곧 있으면 본사를 홍콩에서 와이오밍주로 이전을 하게 되는 에이다에 관한 소식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일이 있었죠. 칼다노 재단의 의장을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문제를 쫓아냈었는데, 이번에 에이다 측에서, 칼다노 측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짜는 4월 17일에서 18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IOHK에서 서밋을 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동시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플리아노의 트윗이 또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폼플리아노. 최근에 스페인계 은행인 BBVA에서 중국인 고객들의 계좌를 말도 안 하고 얼려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비꼬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 은행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와 그리고 우를 범함으로써 비트코인 실용성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잘 될 것이고 은행들은 망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체해 놓은 은행에서 내일 당장 여러분들의 계좌를 말도 안 하고 동결을 시켜버린다. 정말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들을 지갑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자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겠죠. 사실 그것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튼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비트코인의 발전은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준비한 소식들 전달을 모두 해드렸고요.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좋은 정보를 검색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기에 제 채널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